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저번 주에 연준 의장 및 총재들이 아직도 금리 인상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빠르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야부리를 털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물가가 너무 높다, 필요시 더 공격적으로 움직임을 펼치면서 금리 인상을 한꺼번에 0.5%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시장 같은 경우는 이를 듣고 에그머니나 이번에 좀 겁이 나는 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번 주에 쭉 올랐으니까 약간 조정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결국 42,500달러 근방의 1차 저항을 뚫지 못하고 널브러지고 있는 비트코인 493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900달러 이상에서 거래 중에 있고 BNB라든지 다른 코인들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 오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흥분시킬 만한 이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고위 관리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를 말레이시아에서 법정 통화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의 이름은 자히디 자이눌 아바딘 말레이시아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부 차관이라고 합니다. 그는 최근 한 의회에서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말레이시아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해야 되며 우리는 정부가 이를 허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법안이 제출된 것도 아니고 발언이 나온 것인데 그래도 시장을 흥분시키기에는 충분했었다라고 합니다. 국제정세의 혼란과 더불어 가지고 달러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말레이시아가 선도적인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부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비트코인 채권 수요가 원래 1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5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인기 만빵의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권. 다음으로 해서 UFC 파이터 중에 유명한 파이터 니콜라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파이트머니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비트웨이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운동선수로서 그래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지만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이 노력이 헛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를 통해서 나는 내 노력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수령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기 있는 이 친구입니다. UFC에서 본인 체급 내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 출신의 파이터인 것 같습니다. 은간우 선수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파이트머니를 비트코인으로 수령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디 매치에서 승리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거머쥘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최근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이다, 암호화폐는 투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까내렸었는데요. 결국은 사람들 속이기를 그만하고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었던 그들이 최근에는 갤럭시 디지털과 함께 장외 거래를 통해서 금융업계에서는, 미국 금융업계에서는 최초로 차익정산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당 거래 같은 경우는 CME 기반의 비트코인 선물과는 다른 방식의 거래인데요. 은행이 직접 나서가지고 관련 상품 거래에 참여하고 보다 큰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점에서 차이점 및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 갤럭시 디지털 측에서는 밝히기를, 자, 골드만삭스가 이번 거래를 통해서 보다 큰 리스크를 감수하기 시작했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에 대한 신뢰를 암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만큼 양아치들인 골드만삭스가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제대로 뛰어들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온체인 전문 분석가인 윌리우의 트윗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시장 사이클은 이제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최근 트윗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에 있었던 발언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이루어져 왔었다는 것이죠.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승 및 하락, 조정, 재축적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식으로 사이클이 반복되어 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선 사이클이 마지막 사이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을 찍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마지막 사이클 후에는
이와 같은 주기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공급과 수요 그리고 복잡한 경제 상황에 의해서 비트코인은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봤을 때, 그의 어투를 봤을 때, 그리고 그의 과거의 발언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디 윌리 우의 예측이 맞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비트코인 분석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더 활성 주소 숫자 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조만간에 암호화폐 시장에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비트코인 이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었기 때문에 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과연 위로 튈까요? 아래로 튈까요? 그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 미국 증시를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비트코인 자체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신규 주소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의 강세를 시사하는 지표로 활용이 종종 되곤 합니다. 지난 17일 하루 만에 무려 48만 개 이상의 주소가 생성되는 등 비트코인의 새로운 주소 숫자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바로 시장을 떠났다가 상승 기대감에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투자자들 돌아옵니까? 돌아오나요? 골드만삭스도 뛰어들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 먹을 것이 많습니다. 들어와 다들 들어와서 맛있는 비트코인 한 젓가락씩 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어지는 분석, 비트코인 3주봉 캔들 차트를 봤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 이는 장기 랠리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하락 채널을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돌파를 했다는 분석, 긍정적인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 분석들 같은 경우는 좀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 43,000에서 46,000달러대까지 일단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코인데스크 등의 분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렉트캐피탈 분석가 역시 지금 비트코인이 주봉 마감을 안정적으로 엔걸핑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했기 때문에 43,100달러까지는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지속적인 단기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장기적으로는 그래 맞다, 장기적으로는 상승 시그널이 나왔다, 맥디 크로스도 그렇고 상승 시그널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40,000달러 아래로 39,000달러 아래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상승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알스위트 배치라는 분석가 역시 이런 식으로다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 떨어져가지고 한 36,000에서 7,000달러 정도에서 지지받고 상승을 이어나가게 되지 않겠느냐. 비슷한 의견이죠. 트레이더 SG 분석가 37,000달러대까지 훅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사람들을 떨구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왔었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4시간 봉 봤을 때 일단은 하락세가 우세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앤숄더가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않았는데 고점이 좀 낮아졌다라는 것이 이제 하락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서 반등해가지고 다시 오를 수 있다라면은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면서 43,000달러대까지 일단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점을 낮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측했었던 대로 37,000달러까지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수령은 40,000달러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연준 의장의 발언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지닐 것인가, 그리고 연준은 정말로 강력하게 금리를 올릴 것인가, 그리고 까먹으면 안 되겠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떤 식으로다가 시장에 반영되게 될 것인지 면밀하게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최근 강세를 내보이고 있는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서 강력한 알트 시장이 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가 이를 증거하고 있다. 사토시 차트가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엉덩이를 흔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또 다른 분석가 역시 사토시 차트가 이런 식으로다가 좋아 보이고 있다, 상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덜란드령 섬 신트 마르턴에서
비트코인 캐시 법정화폐 공식 채택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소식이 나왔네요. 한편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통합국민당의 롤란도 브리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보수를 비트코인 캐시로 받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반면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펀드에서 4,7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출됐었다라고 하네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투자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매일매일 뒤집어지고 자빠지는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비트코인 또 응원해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나 안정적으로 움직여야만 알트 시즌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응원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함께하는 토마토 채널.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